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의 TV 위주의 매체의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고, 목요일에 드디어 여야 5당이 모두 모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대담을 하였고, 토요일에는 아폴로 달 착륙 50주년을 맞는 날이라고 합니다. 첨단 우주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됩니다. 7월 셋째 주는 월요일부터 비가 내리고 습했습니다. 한반도가 태풍 5호 다나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앞으로 남부 지역에는 많은 비와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예상보다 수증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경로를 한반도 쪽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주목하셔야 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혹시 회식 강요를 받거나 회식을 강요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업무상 위계의 힘을 빌려서 업무를 넘어서는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이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법에 한계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직장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조치가 없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행정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직장갑질 119를 이용해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와대가 여야 5당 대표를 초대해서 간담회를 갖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소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당청의 공동 인식을 확인하고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현안들에서는 당의 입장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의당에선 최저시급 인상률이 낮아서 최저임금이 역행했다고 하였고, 민주평화당은 군 해상 경계 기강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외교 안보라인 경지를 요구했고, 정부 배상, 일본의 구상권 행사 방법을 제안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의견을 문 대통령이 거절하고, 청와대에서 강조했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는 5당이 모두 합의해주지 않는 등 많은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언론의 일본어판 기사 칼럼들이 선정적이라는 청와대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이게 국민의 목소리인지 업계의 보수 신문사를 겨냥해서 되물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어판 번역을 그대로 내보냈다며 문제가 되면 고치겠다고 했지만, 중앙일보는 한국어판을 일본어로 그대로 옮겼다며 기사 제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양국의 악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는 피해야겠지만, 칼럼을 통한 의견이나 우려를 드러내는 것까지 획일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양측의 공방은 저에게는 공감을 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불매운동이 뜨거운데요. 유니클로 관계자가 불매운동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말이 불씨가 돼서 더 타오르는 양상입니다. 거기에 노노재팬이라는 일본 브랜드와 제품 정보 사이트가 개설돼서 한때 서버가 마비되고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루 종일 유지할 정도로 이슈가 됐습니다. 운영자 김병규 씨는 이춘식 할아버지 소식을 기사에서 접하고 그 계기로 배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 잊혀지는 것 같아서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고 미안해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의 심정이나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또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탐사보도 스트레이트에서는 공공비정규직의 자회사와 문제를 들추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약자의 경제력 향상의 시발점이라는 면에서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공공부문의 정규직화의 취지에 크게 공감했지만, 현실적인 벽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내부 입장 사이의 복잡한 사정은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괜한 기대와 걱정을 회사 측과 직원들에게 심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 스페셜 다시 경계에서 치열했던 6.25 전쟁 때 고지전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군사 분계선이 그어지고 그 사이에 남북으로 2km씩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정전협정이 올해 66주년이고 SBS 뉴스토리에서
유엔 중재위원회 국가 중 하나였던 체코의 전후 한반도 자료가 방영되기도 하여서 감회가 새롭기만 합니다. 처음에 그어진 비무장지대에서 점점 경쟁적으로 대치하면서 좁혀져 온 GP초소. 1km 이내 근접초소 12개 중 11개나 철거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초소에서 우발적인 참사가 줄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에 시사기획 창에서 재미있는 실험으로 중학생 뇌가 달라졌다를 주제로 방영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들과 사용하지 않는 실험 참가자 중학생들의 뇌를 관찰한 것입니다. 한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침대에 뒹굴거리던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에 부모님도 아이들도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친구들과 소외되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실험 참가 학생도 있었습니다. 한창 두뇌가 성장할 시기에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학생들의 뇌 건강을 점검해주는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그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